예,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미중 간의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과제들은 무엇이고 세계 경제, 한국 경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지 오늘 이슈 진단하겠습니다. 김두원 KB증권 수석연구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백악관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할 때 뒤에 뭐 참모들은 뭐 환호성 박수 쳤고요. 유호 부총리가 좀 외로워 보이더라고요. 혼자 가서 합의 서명에 대한 평가 어떠세요? 일단 전반적으로 지난달 12월 13일쯤에 USTR, 그러니까 미국의 무역 대표부에 이미 미중 간의 공식적인 서명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보도가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후에 한 달 정도가 지났죠. 예고대로 나왔던 부분이 있고, 다만 시장이 주목했던 것은 스냅백 조항이라고 해서 만약에 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중국의 강제적으로 이행시킬 수 있는 조항이 무엇일까? 근데 그게 요번에 들어갔습니다. 한 합의의 불이행 시 90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다시 한번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스냅백 조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면 이제 미중 간의 무역 합의가 다단계로 쭉 이어지겠지만 첫 단추는 잘 깼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외에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중국의 보조금이라든지 여전히 산업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중국의 법제화, 좀 명시화시켜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 다루지 못했습니다. 제 양국 간에 아직은 첨예한 차이가 있다는 부분.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한 달 정도의 기대감을 실을 만한 스냅백 조항이 여지없이 지속되게 나타났다는 것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미완성적인 조약이었다는 부분도 동반 부각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세계 경제를 보호무역주의로 몰고 갔던 무역 전쟁이 일단락은 됐으니까요. 예, 이게 이제 세계 경제나 우리 경제나 긍정적인 요인인 것은 이제 맞습니다. 어느 정도나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글로벌 경제에서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또한 양 국가가 대외적인 부분에 비중이 좀 다르죠. 중국은 상당 부분 경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미국은 생각보다 좀 적은 부분이지만 또 어느 정도 중요한 농산물이라든지 아니면 공업 제품이 중국에 대한 익스포저가 크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합의로 인해서 글로벌 경제가 이전보다 한 0.1%포인트 정도 상향될 것으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보면 미국은 무역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전체 성장률이 한 0.1%포인트 좀 더 상승하는 효과. 그렇다면 올해 미국 경제가 연간 한 1.8% 정도로 성장하는 거고, 중국은 이전보다 조금 상승폭이 커져서 한 0.2%포인트, 즉 올해 중국 경제가 6% 가까운 한 5.9%까지는 성장이 가능하겠다. 이번 성명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성장률의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합의 이행 과정에서 미국이 다시 되돌리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또 여전히 뭐 백악관의 이 협상 측에 있는 사람들이 강경론자잖아요. 뭐 피터 나바를 포함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는 가능성, 개연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은 모든 것을 가능성이 좀 열어두고 앞으로 미중 간의 문제를 저희가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합의는 됐습니다. 즉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라고 인식이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한 10년 정도의 터울을 갖고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고요. 다만 올해 미중 간의 문제를 봤을 때 속도보다는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유는 올해 연말에 미국 대선이 있죠. 따라서 올해는 양 국가 간의 지난 2년 동안에 나왔던 피 터지는 전쟁보다는 어느 정도 봉합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속도보다는 내용이 매우 중요한데, 그런 내용 측면에서 이전과 달리 다시 한번 관세가 부각될 가능성도 저희가 열어두면서 앞으로 미중 간의 관계를 조금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1단계가 됐고 2단계 과정들을 이제 협상들을 가게 된다는 건데요. 이제 그 안에 말씀하신 것처럼 또 1단계 과정의 이행 과정 가운데 노이즈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런 건 좀 예상을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럴 경우 출렁일 경우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러면 다음 단계로 2단계 뭐 혹은 3단계로 넘어가 했을 때 지금 남아있는 핵심 쟁점은 어떤 건가요? 일단 1단계에서 다뤄지지 못했던 부분이 당장 2단계에서 화두로 부각될 건데, WTO에서 지금 중국 기업들이 정부로 인해서
상당 부분 보조금을 받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번 1차 합의 서명에서는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따라서 2단계 협약에서는 그 부분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거고요. 또한 지난해 5월 달에 베이징에서 논의가 조금 됐었다가 이번에도 조금 모호하게 나타난 것처럼 중국 정부의 이 법제화 규정, 즉 강한 구속력을 갖는 법제화 규정, 이 두 가지가 향후 2차 협약의 가장 쟁점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외환시장 얘기 가기 전에 좀 질문이 사실은 적확하지는 않은데요. 그럼 이제 1단계보다 2단계 합의는 좀 수월할 것이냐, 혹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있을 것이냐, 이렇게 2, 3단계 남아있는 과정을 평가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대장님? 갈수록 완성도는 높아질 것 같고요. 예. 그 말은 뭐냐면 2단계로 갈수록 1단계보다 좀 더 오랜 인내심을 갖고 바라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1단계에서 대체적으로 나왔던 것이 규모가 확정됐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중국 정부는 미국산 수입품을 2천억 달러 이상 추가적으로 구매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번 간밤에 나왔던 합의에서 가장 헤드라인은 규모가 확정됐다는 거. 하지만 여전히 법제화라든지 아니면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중국 기업들의 보조금을 주는 이 관행들을 어느 정도 다뤄지지 못했다는 부분이 2단계에서 그 부분이 다뤄질 텐데 들었었던 것처럼 매우 첨예하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2단계에는 상당 부분 물론 타결이 된다면 합의도 완성도는 높겠지만 가능성과 기간은 상당 부분 인내심을 갖고 저희가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중 1단계 합의가 이제 경제, 무역에 미치는 영향들 말씀하셨고,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은 뭐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한데, 사실은 올해 한국을 포함한 이 신흥국에 좀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고, 그 근거가 달러화가 좀 약세로 갈 거라는 전망들이잖아요. 무역 협상이 그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일단 무역 협상이 공식적으로 서명됐다라는 네. 것의 가장 근원적인 함의는 뭐냐면 글로벌 무역 텐션이 완화됐다라는 예. 거죠. 그렇다면 안전선호, 불확실성이 낮아지고 최근에 분위기가 좋죠. 위험선호와 위험선호의 이면에는 달러의 약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달러 약세 압력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다만 오늘 달러 환율에 보면 일단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동안의 기대감 까보니까 예고된 대로 나왔던 부분이 있지만 또한 아쉬운 부분도 있고, 오히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단계까지 가기에는 상당 부분 불확실성이 아직은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오늘 외환시장에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큰 흐름에서 보면 일단은 큰 흐름에서 달러는 약세 압력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간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보시면 올해에 대한 전망, 그리고 이제 뭐 사실은 1단계 무역 합의는 우리가 예측이 됐었던 거잖아요. 오히려 이제 미국과 이란 사태 이런 건 좀 돌발적으로 나온 건데요. 이런 것들을 포함했을 때 그러면 이제 올해 흐름들은 소위 주식으로 대표되는 위험 자산에 대한 비중 확대, 그렇게 가시는 게 맞습니까? 그렇죠. 올해는 기간을 좀 짧게 잡으시되 예. 상당적으로 위험 선호 현상이 부각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경제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선행 지표고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유동성 지표입니다. 최근 OECD의 경기 선행 지수가 지난달하고 이번 달 연속해서 2개월 연속 반등했다라는 것은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글로벌 경기의 개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고, 더구나 투자 자금의 프락시라고 할 수 있는 유동성 지표, 중앙은행들이 계속 돈을 풀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믹스되는 이 시기가 앞으로 위험 선호가 조금 가중될 수 있는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에 따른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약간의 노이즈들, 그리고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 오늘 긴급 이슈 진단했습니다. KB증권 김두원 수석연구원 함께 해주셨죠.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 흐름은 약보합권으로 이제 숨고르기입니다. 보통은 이제 이벤트가 나오면 사실은 뭐 뉴스가 나오면 차익이 나오면 주가가 밀리는 게 그런 일이 더 많은데요. 미국 증시도 영향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 주가가 올랐고, 우리도 뭐 그 영향보다는 기존의 상승 후의 숨고르기, 연속 선상에서의 좀 조정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출발 마케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